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을 위한 책 똥깅이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장치명입니다.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목차는 대강 이 책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과 줄거리, 그리고 줄거리를 통해 느꼈던 점을 쓰고 마지막으로 짧게 비평하는 짜임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책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똥깅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도 많이들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독특한 표지 그림과 제목이 저의 관심을 끌어서 이번 기회에 읽게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이 책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과 또 이 작가는 어떤 배경사를 가지고 있을지는 아시는 분이 몇 분 계시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줄거리를 말씀드리기 전 짧게 이 책에 대한 시대적 배경과 작가님의 배경사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2009년도에 처음으로 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1999년 현기영 작가님의 또 다른 작품 지상의 숟가락 하나라는 작품이 청소년판으로 발행된 책이 똥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포함해서 현기영 작가님의 다른 책을 봐도 다 제주 4.3 사건을 배경으로 활동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4.3 사건에 대한 책을 많이 써내리시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현기영 작가님의 유손 연기를 살펴보면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습니다. 현기영 작가님은 1941년 2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약 7년간 제1공화국 때 일어난 사건으로 6.25 다음으로 많은 희생자를 발생시켰다는 제주 4.3 사건을 직접 겪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로 인해 작가님은 가족을 여럿 이루시고 배고픔에 굶주리시는 등 상당한 고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4.3 사건에 대해 계속해서 은폐하려는 정부를 향해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78년에 순이 삼촌이라는 책을 내셨으나 바로 금소로 지정되고 끌려가 고문을 당하시는 등 진상규명에 대한 탄압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90년대에 시민단체로 진상규명에 대한 운동을 전개하는 바람이 불면서 다시 한번 책을 내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해드렸고 책에 대한 줄거리를 소개하자면 먼저 구성은 첫 번째 큰 틀인 어린 오동나무 그리고 소제목, 두 번째 틀인 바닷가 깅이 그리고 소제목, 세 번째 틀인 돌아온 산 소제목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큰 틀만 말하자면 차례대로 똥깅이 어렸을 적 어른이 되어 마지막으로 성장해서 돌아온 산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책의 전반적인 줄거리는 똥깅이라는 별명을 가진 철없고 개구쟁이의 소년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았는데요. 태어나자마자 울지도 않고 책의 표현상 거먹해 죽어가던 아이였는데 똥깅이의 배를 내리쓰시며 만져지던 딱딱한 무언가를 누르신 할머니의 기적적인 손길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의 고비를 넘긴 똥깅이는 어렸을 적 장난을 치다가 큰 사고를 당하게 되며 머리를 다치는 그런 전형적인 개구쟁이의 서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가 달랐던 점은 어렸을 적 되게 불행하게 성장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고 성장한 제주도에서는 그 당시 4.3 사건이 전개되었고 또 아버지가 군인이셔서 전쟁이 일어날 당시부터 아버지와 쭉 떨어져 지내는 그런 슬픈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아이는 그런 슬픈 배경을 가지고 성장을 하는 웃기면서 슬픈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감명 깊었던 점은 4.3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한 것이 제일 감명 깊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더 인상 깊었던 점은 등장인물들의 대화체가 다 풍토적이기도 하고 이야기 하나하나 모두 생생해서 책을 읽는 도중 마치 누군가가 실제로 겪었던 일을 그대로 서술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혹시나 그 사람이 이 책의 저자일 수도 있겠다라던가요. 그리고 똥깅이가 사춘기가 오고 나서 한 생각들이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물에게서 독자인 제가 똥깅이에게 투영된 듯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장면은 똥깅이가 우울한 일들이 겹쳐 학교에 가지 않고 배회할 때 생각에 잠긴 똥깅이의 모습입니다. 똥깅이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는데 수업은 아무 탈 없이 잘 진행될 것이고 넘어서는 내가 없는 장소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심지어 세상은 내가 죽은 다음에도 아무 탈 없이 원래 그래왔던 것처럼 잘 돌아가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옛날부터 최근까지 우울한 일들이 겹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던 입장으로서
똥깅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제겐 더욱 공감이 되며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책에 대한 비평의 시간을 가져보자면 제주 4.3 사건과 군사정부로 인해 똥깅이가 어렸을 적 똥깅이의 아버지는 한반도 인천에 계셨는데 평소에 편지도 잘 보내시지 않으시다가 똥깅이가 중1 때 아버지에 대해 아주 오랜만에 들은 소식으로 아버지가 다른 아내를 맞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똥깅이는 충격에 빠져 하루하루를 정말 힘들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말없이 돌아오셨는데 그 전에는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제발 돌아와 달라고 편지를 썼던 똥깅이지만 막상 아버지를 7년 만에 마주하니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때 그 기분은 실망감과 배신감이 공존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유교적인 입장으로서는 부모님께 효를 강조하지만 7년 만에 돌아온 아버지가 그런 소식을 들고 온다면 더 슬플 것 같다는 생각에 똥깅이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던 것으로 이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생각되며 유교적 상황에서의 갈등에서라도 충분히 똥깅이의 입장이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와 주인공이 겪어왔던 일들을 독자들도 직접 경험해 본다면 누구나 똥깅이처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입장은 어떠셨을까요? 과연 아버지도 괴로운 마음 하나 없이 평안하게 잘 지내셨을까요? 똥깅이에게 무척 괴로웠을 몇 년간이지만 아버지에게는 정말 지독한 고통의 반복이었을 겁니다. 책에서도 아버지의 트라우마에 대해 서술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만큼 똥깅이 아버지의 아픔과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살펴보자면 당연히 그 전쟁통으로 가시기 싫으셨을 겁니다. 생사가 극명하고 하루만을 바라보며 하루 또 하루 겨우겨우 생명을 연장해 나가는 집단으로서 정말 가기도 싫으셨을 것이고 가족들과 같이 고향에 있으시고 싶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똥깅이와 아버지 입장을 살펴보면 누가 잘했냐를 가려내려 하기보다는 서로를 좀 더 이해해주고 품어주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유지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어릴 적 당시의 똥깅이의 경우 충분히 그럴만하겠지만 좀 더 성숙해지고 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똥깅이의 아버지를 배척하는 태도에 대해 조금 비판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똥깅이 책을 읽고 비평하는 글을 써봤는데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도 이 재미있는 책을 읽으시고 감상해 보시며 비평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중 특히 청소년 독자들에게 추천하는데요. 그 이유는 한창 사춘기 시기를 겪고 힘들 때 나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똥깅이의 생각도 살펴보며 공감대를 형성해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결코 똥깅이의 성장 스토리와 여러분들의 성장 스토리가 같지 않다는 점 유의하시고 똥깅이와 독자분들을 너무 추앙시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상 똥깅이였습니다. Let's go!